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장 마치고 컴퓨터를 좀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잘 작동이 안 돼. 좀 왜 그런가 했더니 뭔가 이상이 생겨서 좀 급하게 사람을 불러 컴퓨터를 고치고 뭐 다시 파일을 설치하고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10시가 훌쩍 넘게 되었네요. 네, 본의 아니게 영상이 또 늦게 업로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설 연휴 전 마지막 영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일은 제가 오전에만 아마 시장을 좀 보고 오후에는 이제 운전을 좀 하고 또 시골에서 어머님이 또 올라오시는 일정이 있어서 또 영상을 업로드를 못할 것 같아 미리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화목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모든 일이 잘 돼서 대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바라보도록 하죠. 최근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다 못해 하늘을 찌를 기세로 올라가고 있고 연일 나스닥과 S&P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일본의 니케이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국내 증시는 연일 정말 답답한 시장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데요. 흔히 이런 장세를 개별주 장세라고 많이 합니다. 뭐 언제나 그렇죠. 시장이 폭락을 하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듯이 지금도 시장에 또 올라가는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수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은 또 약간 힘든 구간도 많죠. 지수가 뭐 하루 오르는 것도 아니고 장중에 무수한 변동성을 매일매일 주다 보니까 이에 따른 피곤함이 많을 것 같고 연기금 또한 무려 31일째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조가 넘는 자금을 매도를 했는데 오늘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약간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연기금이 현 코스피 밸류를 유지할 시 연말까지 30조 원 정도 추가 매도 물량이 가능하다라는 뭐 보고서도 나오면서 이런 부분까지 시장을 답답하게 뭐 좀 짜증스럽게 만드는 거죠. 연기금의 이 매도 물량 사실은 굉장히 우리 증시에서는 큰 손입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은 거의 쌍두마차를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증시에 약간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일단 시장은 아직까지는 어찌 보면은 위든 아래든 정확한 방향을 결정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래로도 열려 있고 위로도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결정 내기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수 추종한 종목에 많은 비중을 두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앞으로 백신이 지속 보급이 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또 컨택 섹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한 예로 이스라엘은 지금 20% 정도 전 국민의 20% 정도 백신을 접종을 했고 그중 60세 이상은 이제 1차 접종이 70%, 1차 접종 완료가 80%, 그 다음에 뭐 전체 백신 접종, 그러니까 2차까지가 20%, 70%가 완료가 됐고, 59세 이하도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들 연령대에서 나오는 이 확진자 감소세가 확연히 눈에 보이는 숫자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종목도 시장의 문제로 떨어지게 되면 나쁜 종목처럼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을 망각하기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의 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잘 들고 가시면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급변동이 심할 때 이리저리 종목을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저는 나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 뭐 지수를 잠깐 볼게요. 최근 시장의 지수를 보면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해서 서퍼가 되라는 말이 있어요.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전문 서퍼가 돼야 된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1분봉이에요. 이거는 1분봉으로 이 구간 정확히 2월 2일부터 이 구간을 보면 이게 지수가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투자자들을 굉장히 답답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작은 박스권 안에서 방향성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결정이 나겠죠. 하방으로 날 수도 있고 상방으로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런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이 주가의 추세로만 봤을 때는 꼭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모습도 있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또 올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를 함부로 지금 구간에서는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나는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다. 네, 비중을 어느 순간에 나는 두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나는 이러한 구간에서도 전문 서퍼기 때문에 뭐 매매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장중에 끊어 먹으면서 계속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지만은 지수가 밀리고 할 때는 정말로 쉽지만은 않은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일단 내일 시장 옵션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옵션 만기라 함은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라고는 좀 다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이제 뭐 개별 종목의 이제 그 만기도 같이 있어서 많은 변동성을 불러오지만은 일단은 옵션이기 때문에 코스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고요. 코스피 안에서 변동성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우려는 하죠. 매일 이게 매달 어찌 보면은 뭐 습관처럼 옵션 만기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원래는 큰 변동성이 없지만은 가끔 옵션 만기 종가 무렵에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나기도 해요. 예전에 이 도이치 사태 같이 종가에 갑자기 뭐 대규모로 퍼 부어버린다든지 그러게 되면 동시호가에 뭐 한 4%를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급변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사실상 옵션 만기 때 크나큰 변동성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일장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외국인의 스탠스와 이 연기금의 매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더 되는지에 따라서 좀 시장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의 현재 주가의 위치들이 그닥 좋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단기적으로 돌아서기에는 부담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부담은 조금 된다.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어, 보수적인 스탠스 속에서 바닥권의 종목군들에게는 비중을 채워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는 현 구간은 스윙의 구간이 아니라 트레이딩의 구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
매동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연기금 정말 대단한 것 같죠? 지금 1월달 1월 9일부터 아니면 1월 1일부터 한번 놓고 보면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10조라는 물량을 연기금이 던졌고요. 개인 투자자는 2조 4천억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연기금이 10조를 던졌는데 매일 시장에서 2천억씩 2천억 이상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거의 계속 매도를 합니다. 여기에 11월 달까지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연기금이 국내 증시에 지금 굉장히 부담을 주는 존재인 거는 틀림이 없죠. 11월 달, 그러니까 본격적인 매도의 크기를 확대한 거는 1월 달부터 주가가 고점을 치면서부터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매도가 좀 근치는 순간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시점에서 단기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사이즈가 큰 애들이기 때문에 이 물량 부담이 아직도 시장에서 존재를 하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굉장히 좀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짓누르는 모습이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증시 자금 동향도 오늘 한번 보죠. 2월 5일 기준이고요. 지금 이제 계속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탁금은 예전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아직은 60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고, 예탁감이 줄어든 만큼 신용 비율도 떨어진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용이 또 급격하게 느는데 예탁금이 좀 늘지 않으면 증시 자금 거래 대금이 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목의 탄력성이 조금 떨어진다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네요. 종목의 탄력성이 조금 떨어진다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자, 종목군들 하나하나씩 보면 오늘 시장 보면은 장 초반 테슬라의 이 비트코인 1조 7천억을 투자했다라는 발언으로 반도체 섹터가 강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지수를 반등시켰고, 10시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졌으나 그 이후 연기금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외국인도 함께 매도를 취하며 지수가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제 위지트가 시가총액이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장 크게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 외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비덴트라든지는 상대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죠. 제가 다른 종목보다는 비덴트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는 비덴트를 바닥에서 2번 들어가서,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저희가 최초 매매를 했던 시기가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뭐 이때 다 팔았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날 들어가서 이날 떨어져도 팔지 않았습니다. 올라도 나머지는 팔지 않고 시초가에 다 던졌기 때문에 이렇게 팔았죠. 이때 들어가서 그러니까 8,300원에 들어갔었고 이때 팔았고, 그 다음에 8,100원에 들어가서 이때 팔았기 때문에 비덴트는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덴트는 저는 매매의 대상으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저는 이 종목을 회원님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했던 부분은 M&A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중에 있다. 그리고 어제 안 판 거는 주말에 오를 것이다. 설 연휴에 지난번에도 연휴 사이에 움직이지 않는 돈들이 전부 다 가상화폐로 몰려가면서 많이 올랐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테슬라 뭐 머스크, 이제는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 돼서 큰 일을 해준 덕에 갭이 크게 뛰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시간에서 급등한 종목을 시초가에 따라 붙는 거는 뭐 잘 되면 좋은데 뭐 열에 여덟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러시아 백신 도입 이슈가 지금 3일째 시장에서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이트론, 그러니까 국내에서 백신, 러시아산 백신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장 마감 이후 이수앱 지수, 뭐 바이넥스 관련해서 백신 생산을 검토하기 위해 러시아 당국자가 러시아 쪽에서 입국을 해서 공장을 시찰할 예정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수앱 지수가 상한가에 들어갔고, 시가대 상한가에 들어갔고, 바이넥스도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갔죠. 둘 다. 근데 바이넥스는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서 상한가에 들어가도 뭐 크게 갈지 저는 모르겠고, 이 수앱 지수는 좀 신선하긴 한데 얘 또한 위로 올라가면 매물이 굉장히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쉽사리 좀 덤벼들기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녹십자가 원래는 CM으로 먼저 이슈가 나왔었죠. 네, 코러스 쪽에서 그 녹십자에게도 요청을 했다 라고 말이 나왔는데, 사실 그 이슈가 있고 빠졌어요. 네, 그 이슈가 있고 여기서 빠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올라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녹십자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MSCI 지수 리밸런싱이 3월달에 있는데, 아마 오늘 아마 내일 정도 아마 발표가 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게 녹십자 그리고 한미 사이언스의 편입을 좀 보고 있는데, 이 차트나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녹십자 쪽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고, 추세가 조금 더 견고하기 때문에 녹십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도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PB파마가 연이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시간 외에서 큰 폭에 좀 빠졌죠. 저는 아마 종목을 본다면 뭐 신규 상장 이번에 새로 상장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2000년도죠. 네, 20일 전이니까 올해 상장한, 그러니까 인포 그룹으로 봤을 때 2021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이 오늘 제일 강했는데요. 이 정도가 아마 될 거고요. 여기에서 오늘 와이더 플래닛이 상한가를 들어갔고, 내일장 이러한 종목 한 차례 정도는 뭐 움직임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부 다 단기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이고요. PB파마가 굉장히 큰 거래량을 터치면서 3일 내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모가가 3만원 선일 거예요. 얘가 공모가에서 10% 떨어지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3만원 공모가 잡고 지금 2배가 조금 안 올랐는데, 여기서 급락 했다고 가정을 할 때 이런 구간들은 의미 있는 구간에 저는 속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들.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구간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상한가 언저리라든지 혹은 그 이하라든지 이런 구간도 의미가 있는데, 한 차례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간다든지 할 가능성은 저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안에서 가장 최근에 뜨겁고 거래 대금을 많이 터뜨렸던 종목이고, 연일 조 단위의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움직이는 종목이 몇 안 돼요. 1조 3천억, 9천억, 1조 2천억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이 눌리면 트레이딩 1순위가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와이더 플래닛보다는 오히려 PB파마를 눌림을 한번 볼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로엠이라든지 MBT라든지 이런 바닥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아예 신경을 꺼야 될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갭 구간을 깰 수도 있습니다. 갭 구간을 깨면 앞으로 이제 5일선이 이제는 내일부터 생기게 돼 있어요. 주가가 이제 5일이 지나기 때문에 5일선이 생기면 그 5일선에 아마 맞춰진 매매가 될 거고, 그 5일선이 이러한 구간에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단기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워낙 신규 상장주, 그리고 오늘 또 이트론 EID, 이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호전주로 아프리카 TV를 여기다가 작성만 해놨는데 사실 제가 따로 언급을 많이 못 드렸네요. 아프리카 TV도 오늘 개인적으로 이제 급등할 때 좀 돌파 매매 성격으로 좀 따라 붙어서 매매를 좀 했던 종목입니다. 이 구간에서 돌파를 좀 잡아서 이 구간에서 좀 날리고, 이때도 다시 볼 수는 있었겠지만, 네, 매매는 좀 못했네요. 보통 이런 기준봉이 세워지는 거는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볼 수도 있었을 거고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죠. 삼성전자도 장 초반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강했고, 그 다음에 DB 하이텍도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단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장이 밀릴 때 좀 잡아와서, 네, 장 초반에 매도를 좀 했고요. 사실 끌고 가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왜냐면 영업이익이 좋다라는 거를 알고 들어갔었고, DB하이텍과 이날 들어갔으니까요. DB하이텍과 그 다음에 대덕전자가 대만 쪽에 UMC, 유니마이크론의 화재, 유니마이크론 쪽에 이 지진에 의한 직접적인 수혜라고 판단을 하고, 대덕 아니면 DB 하이텍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덕도 사실 좋은 매수 구간이 왔었죠. 추후에 이런 종목군들이 또 밀리게 되면 아마 반도체 빅사이클 안에서 직접적인 호재가 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투자 이슈는 지속될 듯 하다라고 주말에도 말씀드렸고, 그네틱스를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날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서 다 매도를 했다라고 했고, 이 종목은 이제 내일장, 네, 내일장 살짝 밀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놨어요. 네, 돌파를 하고 여기가 저항 구간이라 오늘 저항을 받았는데 아직은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어서 거래를 한 차례 정도 튀울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등주 성격에서 이 현대기아차의 이슈는 마무리가 됐으나 삼성전자의 오스틴 투자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야겠죠. 한 비교로 봤을 때 구형테크의 이런 급등 직전의 모습이라든지,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내일장도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 부족 이슈는, 네, 여전할 것으로 보이며 비트코인의 상승, 그 다음에 테슬라가 만든 이슈는 지속적으로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많이 줄 걸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게 된다면 반도체 빅사이클에 한 번 더 기름을 붓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IT 섹터는 올해 주도주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가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IT 반도체 섹터의 종목군들이 많이 못 올라가고
지겹고 힘들겠지만, 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은 좋은 종목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수가 밀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은 종목도 정말 싫어 보여요. 왜냐면 내 계좌에 손실이 있으면 좋은 종목도 나쁜 종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간에 이미 물렸다면 IT 섹터는 들고 가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대차 섹터, 현대차 섹터는 단기 바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은데, 현대차는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사실 매매도 하고 싶었는데 기다리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뭐 큰 수익은 아니겠죠. 큰 수익은 아닌데 뭐 1% 뛰기 정도, 1% 뛰기 정도의 매매를 좀 하고 있어요. 급락대 들어가서 1.5% 내지 여기서 잡아서 때는 여기서 팔아서 한 2% 정도, 그리고 여기서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올라올 때 매도하고, 아직은, 네, 아직은 변동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많은 것 같아서 직접적인 매매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어딜까요? 보통 종목에 의미 있는 구간을 찾을 때는 이 기준봉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봉의 중심선이 의미 있는 구간이 많이 됩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다음에 이 기아차가 떨어지게 된다면 어디가 기준선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내려오는 추세선이 하나 있죠. 이때 추세선을 돌파를 한 거예요. 상단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 이 추세선을 그대로 복사를 해보면, 저는 이거 처음 복사하는 거고요. 거의 비슷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세라는 거는 우리는 대칭 수열이라고 많이 하는 거죠. 대칭 추세. 이렇게 된다면은 이 추세 하단은 어디겠습니까? 네, 최악의 경우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또 꼭 이 추세대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비중을 실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윙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이 윗 구간은 전부 다 단타예요. 단타의 구간. 그러니까 구간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단타의 구간, 여기는 스윙의 구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종목을 뭐 따로 보기는 좀 그렇고, 네, 올리패스라는 종목 하나 있어요. 제가 주말에 저희 유튜브에서는 말을 안 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시가 그러니까 32,000원부터 31,500원 매수의 종목이고, 이 종목이 지금 신고가를 만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구간은 사실 슈팅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도 굉장히 추세가 좋은 mRNA 기반의 신약 후보물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툭 밀리게 되면 의미 있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런 구간에서는 매수의 영역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늦은 시간에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항상 건강하고 또 올 한 해도 노력하는 짱구 박사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